안녕하십니까, 노선호입니다. 3월 8일 수요일입니다. 오늘 국내 주식시장 상당히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. 코스피 지수 1.28%대 하락을 하면서 2431포인트까지 하락을 했고, 그래도 코스닥 지수는 잘 버텨줬죠. 0.2%대 하락을 하면서 813포인트 정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.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었는데요.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에 힘입어서 시장이 좀 최악의 경우로 좋지 못하게 마감을 했습니다. 나스닥 지수가 1.2%대 하락을 했고 S&P 500 지수 1.5%대, 다우존스 1.7%대 하락을 하면서 미국 시장이 좀 상당히 좋지 못했었는데, 뭔가 좀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좀 변동성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. 제가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좀 그런 우려감이 나왔다,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파월 의장이 상원 청문회에서 50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듯한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2년물 금리가 5%를 넘고 또 달러화가 급등을 한 영향으로 좀 시장이 좋지 못하게 마감을 했습니다. 그리고 금리 상승에 따른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또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들이 많죠. 이번 주말에 고용보고서라던가 또 다음 주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켜봐야 될 것이고,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나서야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좀 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을 할 필요는 없고, 또 제가 강조드렸지만 결국 FOMC 회의에서 금리 결정을 하고 나면 좀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시장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. 그런 점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조정 시에 좀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3월 FOMC 회의에서 0.5%대 금리 인상 확률이 31.4%에서 72%로 급등을 했어요. 반면에 0.25% 인상할 확률은 68.6%에서 28%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이런 모습이라면은 일단은 0.5% 정도 금리 인상까지도 좀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지만, 그렇지만 앞서서 언급드렸듯이 계속적으로 고용지표라던가 물가지수 발표 주목을 해봐야 되고, 또 파월 의장의 오늘은 이제 또 하원 의회에서 또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. 계속적으로 시시각각 변하겠죠. 그래서 관련된 부분은 계속적으로 뉴스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글로벌 주시장은 당분간은 좀 미국의 통화 정책과 관련된 부분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, 그렇지만 이런 통화 정책 회의, FOMC 회의가 끝나고 나면은 좀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반등을 할 수 있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일단 지금 고용지표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좀 견조한 수준으로 나타날 것이다,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어서 역시 좀 주식시장에 전반적으로는 또 악재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고, 그래서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는 한 0.45% 정도로 2월과 동일할 것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, 전년 대비 기준으로 보면은 3월 전망치가 5.66% 정도로 2월에 5.54%에 비했을 때는 좀 반등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관련된 지표들은 좀 녹록치만은 않지만, 결국은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은 계속적으로 박스권이었고, 역시 박스권 하단부를 간다면은 또 든든한 지지선 버팀목들이 있습니다. 적어도 2390선, 최악의 경우에 2360선에 121선 정도는 그래도 지지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400선 아래서는 분할 매수하자, 그런 의견 제가 계속 이전부터 드렸었죠. 그런 의견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조정 시에 좋은 종목을 잘 매수하자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오늘 사실은 이제 원달러 환율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. 22원 상승을 하면서 1321원까지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, 관련된 부분은 이제 또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 오랜만에 또 매도세로 좀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시간 내에서 또 샀더라고요. 그래서 외국인들 사실 3거래 만에 좀 매도였지만 결국 또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577억 원 정도 순매수로 마감이 됐습니다. 아마 이 부분은 좀 블럭딜 때문이지 않을까,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관련된 얘기들을 먼저 해보자면은 두산밥켓이 오늘 5%대 강세를 기록을 하면서 41,600원대 움직임 기록을 했고, 여기 수급적으로 보면 기관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매도를 했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또 반대로 엄청나게 매수를 했죠. 그래서 그동안 NH투자증권, 한국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던 그런 지분들을 시간의 대량 매매를 통해서 외국인들에게 좀 넘긴 걸로 보입니다. 관련된 부분에 따라서
두산 바켓에 대해서는 좀 향후에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, 블록딜을 통해서 이제 오버행 우려가 좀 해소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지난 11월 말에 한 차례 진행이 되었고요. 또 오늘 이제 두 번째 진행이 되면서 관련된 좀 물량에 대한 좀 부담, 수급적인 우려가 좀 사라졌다고 볼 수 있겠고, 이 상태에서 이제 아무래도 뭐 글로벌 경기라던가 이런 부분들, 건설 경기라던가 이쪽 좀 뭐 회복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산 밖에 뭐 실적이나 이런 측면 뭐 상당히 좀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고요. 그동안 좀 물량 부담으로 주가가 못 갔었는데 오늘 이런 장대 양봉을 감안을 해본다면은 뭐 충분히 다시 한번 좀 옛 영광을 뭐 재현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두산 바켓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, 지금 수급적인 얘기를 하다가 이쪽으로 좀 넘어오긴 했는데요. 어쨌든 중요한 거는 원달러 환율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고, 이 블록딜을 제외하더라도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한 2천억 원 정도였어요. 그래서 그동안 어제와 그제 엄청나게 매수를 했던 과 비교했을 때 매도세가 크지 않았다 이렇게 본다면은 역시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,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사실은요, 좀 종목적으로 봤을 때는요 크게 좀 우려스러운 모습은 없었습니다.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던 뭐 MLCC 관련된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오늘 뭐 0.4%대 상승 마감을 했었고, LG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 2%대 상승을 하면서 장중에는 오히려 5%대 상승을 하면서 12만원까지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움직임 뭐 상당히 좀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. 이제 어쨌든 1분기잖아요. 1분기도 이제 3월달 뭐 벌써 또 8일이 지났는데 1분기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LG전자가 계속 상향되고 있다는 부분에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.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3천억 원 정도 예상이 되면서 전분기 대비했을 때는 흑자 전환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그동안 LG전자 좀 뭐 실적이 좋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다시 한번 또 흑자로 전환이 되고, 특히 전기차 관련된 부분, 전장사업 부분, 이제는 좀 그동안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이제는 걷어들일 시기다,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LG전자 같은 기업들 조정을 보인다면은 뭐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LG전자 쪽에서는 또 뭐 뉴스 같은 게 나왔는데요. 튀김 음식 조리용 로봇을 출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최근에 특허청에 티봇이라는 상표를 출원했다, 뭐 그런 얘기들도 전해졌어요. 그래서 결국 또 뭐 로봇 관련 뭐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고 있다고 본다면은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,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오리온 같은 경우도 오늘 3%대 상승을 하면서 12만 9천 원대까지 주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. 그래서 오리온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이제 900원만 더 오르면 또 신고가 기록을 하는데요. 음식료 관련주들은 뭐 어쨌든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가격으로 반영을 하고, 그런 부분들은 결국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,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었는데, 역시 뭐 오리온도 베트남 법인 쪽 매출 뭐 상당히 좀 증가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, 그래서 또 중국과 관련된 부분도 계속적으로 좀 다시 한번 또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꾸준하게 지켜봐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동차 관련주 기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1.6%대 상승을 보이면서 78,900원대 움직임을 보였어요. 그래서 시장이 정말 뭐 좋지 못했고, 사실 오늘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 상승 종목 수가 199개 그리고 하락 종목 수가 698개였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하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,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JYP 같은 경우에도요, 오늘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. 그동안 이제 6만원대에서 7만원대 계속 올랐었는데 오늘은 이제 8만원대까지 앞자리가 올랐어요. 사실 요즘에 SM이 뭐 지분권 경쟁한다고 올라가지고 좀 김 빠지긴 하지만 그래도 JYP도 계속적으로 좀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관련된 뭐 대한민국의 이런 음원 시장에 대한 미래는 밝다,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, 뭐 관련된 부분 뭐 계속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결국 이 시장은 지금 어쨌든 시장은 박스권이고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오늘 앞서서 언급드렸던 종목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보다 좀 더 견고하긴 했지만 결국은 또 시장이 가려면은 코스피에 좀 대형주들이 움직여줘야 되지 않나, 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. 그래서 앞서서 언급드렸던 뭐 자동차 관련주라던가 또 IT 관련주들 꾸준하게 조정 시에 관심 있게 지켜보자,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